국민 여러분,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입니다. 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입니다. 국민 여러분, 꼭 부대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707 부대원들이 행한 모든 잘못은 지가 아닌 제가 모두 지고 가겠습니다. 계엄의 밤, 국회에 투입됐던 707 부대. 이 부대의 단장은 모든 책임을 자신이 안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대원들은 김용현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설명을 쭉 들어보면 김 전 장관은 미리 계엄 디데이를 잡아놨던 걸로 보입니다. 계엄 직전 테러와 북한의 위협을 강조했고요. 당일에도 TV를 보고 있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2, 3일 전까지 느끼는 강도는 도대체 무슨 정보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계엄령 발동 직후에는 국회 건물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본회의장에 모여있는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는 다만 받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명단은 없었습니다. 저한테 중간에 말한 뉘앙스는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막아라.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뭐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기자회견 도중 울먹였던 김 단장은 김용현 전 장관이 원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네, 피의자 윤석열 출국 금지. 이 소식이 지금 가장 뜨겁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오동훈 공수처장은 출국 금지를 지시했다고 밝혔고요. 오후 3시 30분쯤에 윤석열 대통령은 출국 금지됐습니다. 법사위 장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국수본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기자 질문에 윤석열 씨도 출국 금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내란숙의 피의자가 국군 통수권자예요. 일단 출국 금지 조치부터 하고 그리고 해외 도피를 하면 자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해외 송금을 할 수도 있어요. 스위스 계좌 이런데. 그래서 계좌 동결 같이 해야 돼요. 윤석열에 대한 출국 금지, 계좌 동결 이거 빨리 하세요. 일단. 뭐 지금 수사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출국 금지에 관해서는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윤석열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 수사 지휘 했습니까? 네.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한테 지휘를 했습니다. 내란숙의 피의자 윤석열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수사 지휘했다고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했고 기사도 다 났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출국 금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말씀입니까? 네. 예, 출국 금지했습니다. 출국 금지 했습니까? 예. 언제 했습니까? 한 5분 10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출국 금지를 했다. 이건 바로 수사 착수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피의자로 전환이 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내란의 어떤 주동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각 수사기관은 보는 것 같고요. 워낙 이제 검찰, 공수처, 그다음에 경찰의 국수본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사의 주체가 누구인지 지금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지금 보니까 이제 공수처에서 이제 출국 금지 조치를 좀 요구한 것 같고 네. 법무부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긴급 체포 부분도 이제 국수본에서 검토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출국 금지 정도가 됐다는 건 이제 피의자 전화를 통해서 일단은 출석 요구를 할 것이고 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긴급 체포가 들어갈 수 있는 공산이 커졌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출국 금지, 수사 착수. 상당히 빨라질 것 같아요. 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는 아마 사상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어제자로 피의자로 공식적으로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 대통령이 국민의 눈을 몰래 피해서 해외로 나간다는 건 사실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려운 일인데 절차상으로 피의자로 입건이 되면은 출국 금지시키는 게 일반적인 절차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해외
국민들 몰래 나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면에서 약간 물론 절차상으로는 당연히 출근 금지시켜야 하는 게 맞긴 하지만 그것을 정치권에서 저렇게 왜 출근 금지 빨리 안 시키냐라고 질문하고 다그친 거는 조금 정치 의도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형사 절차상 피의자가 입건됐기 때문에 출근 금지시키는 거는 당연한 절차를 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좌 동결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필요해 보입니까? 예, 지금 출국 금지를 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라고 저는 표현할게요. 윤석열 씨가 지금 해외로 도피할까 봐예요. 지금 출국 금지를 내렸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 있냐면 대통령 전용기 동원해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 안에다가 금이랑 돈이랑 실어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막을 건데요? 지금 대통령 권한이 정지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1호기 타고 당당하게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출국 금지뿐만 아니라 계좌 동결도 빨리 시켜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나라와 범죄자 인도 협정이 안 맺어진 어떠한 독재 국가로 만약 몸을 피신한다. 그럼 이거 저희가 데려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출국 금지 계좌 동결도 좋지만 대통령에 대한 권한을 정지시키는 것. 즉 탄핵이 빨리 되어야 된다. 1분 2초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찰에서는 긴급 체포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봅니까? 가능할까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군 통수권이 아직도 윤석열에게 있습니다. 야수의 발톱이 조금 깎여 나갔다고 해서 덜 위험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2차, 3차 계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죠. 2024년 대한민국에서 무슨 계엄이냐라고 긴급 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났지 않습니까? 충안파를 중심으로 해서 내란, 친위 쿠데타, 성격을 알면서도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군 형법에는 정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응할 경우 항명 책임을 묻습니다. 부당한 명령에는 당연히 군인이라면 저항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방첩사령관 어땠습니까? 어쨌든 명령이니까 명령이면 따라야지. 그런 멍청한 군인들이 더 없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더 극소수화 될수록 과격해지거든요.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내란 및 군사반란 수괴가 아직도 대통령 자리에 있는 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되고 긴급 체포해서 가둬야죠. 예. 자, 지금 수사가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로 나눠져 있는데 공수처장이 대통령 구속 의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공수처장님, 네. 내란 사건에 대한 이첩 요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겠죠? 네. 지금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속할 의지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시기를 물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원의 또 역할에 또 많이 의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의지가 불분명하면 저는 공수처로 사건 이첩하는 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검찰 사무를 맡고 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체포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금 빨리 직무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매우 위급한 상황인데 체포하고 직무정지시키고 출국금지도 해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님, 지금 각 수사기관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겠다고 하고 또 일부 또 부처장님은 출국금지 지시도 하셨다고 하는데 법무부에서 윤석열에 대한 출국금지 하셨습니까? 그 사유들에 대해서 저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금 신분이 어떻습니까? 계엄 사태에 대한 피의자로 돼 있나요? 그렇죠. 이제 장관에는 지금 자리에 앉아 있으나 따지고 보면은 이제 이번에 내란 어떤 이 획동에 있어서의 주요 어떤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혐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보고에서 배제되는 거고요.
지금 경찰, 검찰 할 거 없이 국방부도 마찬가지고요. 예.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는 보고 조치를 차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박성재 장관에게는 지금 따지고 보면은 저 자리에 지금 이름만 있는 것이지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도 그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듯이 박성재 법무장관도 이미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자리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속된 말로 좀 뻔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이 수사 자체를 좀 일관되게 하나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 공수처, 경찰이 국수본인데 지금 법률상에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는 거는 경찰의 국수본밖에 없습니다. 물론 직권남용죄로 해서 직권남용 하에서 내란죄가 된다면 뭐 공수처라든지 검찰할 수 있으나 사실상 수사가 그렇지 않아요. 내란죄를 수사를 하다가 이게 직권남용을 덤으로 추가를 하는 것이지 직권남용으로 들어갔다가 내란죄가 나오면 내란죄를 수사한다. 이런 거는 조금 이 수사의 일관성에 대해서 벗어나고 최근에 법원에서 영장이 그 방첩사령관이랑 기각되는 걸 보면 수사기관의 일관성이 없어서 수사기관을 통합해라 라는 의견이 법원에서 나왔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검찰, 공수처가 덤벼들고 있으나 검찰은 여기에 손을 떼고 공수처는 조금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경찰의 국수본의 내란죄에 힘을 몰아주는 것들 이 정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안이 다시 한번 발의가 됐고요. 12일 목요일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본회의에서요.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대입니까? 아마 민주당에서는요, 검찰이 하고 있는 특수본, 검찰 특수본에서 하고 있는 이제 직권 남용, 국무위원들에 대한 직권 남용 조사를 아마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특수본의 본부장, 박세환 본부장인데요. 본부장이 한동훈 대표의 고등학교 후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박세환 본부장의 부친이 또 하필이면 한동훈 장인어른과 또 그 가까운 사이라고 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검찰 특수본에서 하면은 그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내란 특검법으로 처리하자고 하는데요. 근데 특검법을 하게 되면 또 대규모 수사단을 꾸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활동 기간도 정해야 되고 그리고 상당히 또 비용이 드는데 이게 과연 효율적일까? 그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경 합동 수사본부를 꾸리자라고 제안했다고 하는데 지금 수사 기관들끼리 서로 이제 권력, 뭐 알력 이런 다툼을 할 때가 아니라 하나로 정리를 해서 좀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인다 생각하고요. 김 여사 이제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금 이탈표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한 명도 없었다가 4명, 6명으로 늘어났는데 아마 또 한 번 더 발의를 하게 되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근데 지금 일단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는 당론이 신속하게 정해져가지고 다 반대한다고 정해졌는데 12일에 본회의 처리 예정이니까 아마 11일 날 당론을 모아서 대응할 방안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예. 자, 성주 의원님. 네. 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해서 처리를 하면 지금 뭐 여당에서 찬성 안 하더라도 통과는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걸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직 직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전 대통령의 직과 여러 가지를 떠나서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면 지금 이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거부를 한다? 이거는 어떤 법적 처벌을 떠나서요. 영원히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 국적을 박탈해야 될 저는 그런 태도라고 보입니다. 예.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도 고심이 깊을 겁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이 올라왔을 때 이때는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게 돼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재의결 되기 전에 국민의힘도 들어와서 김건희 특검법을 여야 같이 힘을 모아서 통과를 시켜야 되고요. 당연히 지금 피의자 윤석열이 이걸 거부한다 하더라도 여야는 여기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뜻을 모아서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야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는 입에 올리기도 참 민망한 그런 주제다.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계엄이 오래전부터 준비가 됐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2024년 11월에 작성됐다는 방첩사의 문건을 보겠습니다. 어제 추미애 의원이 공개한 내용인데 작성 경위는 저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11월에 작성이 됐다고 하는데 여인영 방첩사령관 직접 지시로 비서실에서 작성해서 11월경에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지난 8월에 김용현 전 장관이 국방장관 지명되면서 계엄 준비 얘기 나오니까 괴담 선동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문건까지 작성됐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도 근거를 제시하라. 국민이 용납하겠냐? 라면서 계엄설을 단호하게 반박을 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알듯이 12월 3일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자, 김보엽 의원님, 11월 작성된 게 사실이라면 계엄을 하겠다는 것을 상정하고 했을 가능성이 꽤 큰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내란죄 혐의 수사의 중요 단서가 될 것 같은데요. 예, 비상계엄, 내란, 군사반란 이런 거를 홧김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그 전에도 여러 자리에서 확 계엄이나 해버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다는 증언들이 좀 나옵니다. 저희 의사 출신 국회의원인 김선민 의원은 윤석열을 원격 진료를 한 거죠. 직접 대면 진료는 안 해봤지만 편집증, 과대망상 환자다. 그래서 당연히 주변에서 나 확 계엄이나 해버려 그러면 주변에서 당연히 말렸어야 되는데 가만히 내뒀던 거죠. 자정 기능이 아예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다 똑같은 인간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국정을 논의하고 있었으니까 저 상태였던 겁니다. 명태균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5살짜리 꼬마가 권총을 가지고 놀고 있다. 그런 형국이다 얘기했는데 5살짜리 꼬마라면 우선 힘으로 제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그것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아직도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날 이상한 유튜브만 봐서 자기가 옳다라는 확신에 아직도 빠져 살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나온 담화문을 봐도 반성,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교정이 안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합니다. 네, 김성일 의원님. 저 문건 쭉 보면은 제주 4.3을 폭동이라고 명시를 했더라고요. 네. 이 제주 4.3 문제는 이미 사실 2000년 1월에 이제 국회에서 통과한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정리가 된 문제예요. 지금 4.3 희생자 추념식도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돼 가지고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폭동으로 본다는 건 상당한 역사 왜곡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고요. 근데 사실 이미 예견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씨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친일, 역사 왜곡, 뉴라이트들이 다 포진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극우 유튜브 그렇게 잘 시청한다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비상식적인 계엄으로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모두가 폭동에 좌익 선동 세력들이 국회를 다 장악하고 있고 이런 망상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걸 군대로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비정상적인 계엄을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윤석열입니다. 이 사람을 빨리 내리고 군 통수권자에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첫 번째 이슈를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